네, 반갑습니다. 5월 4일 수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0.8%나 하락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900포인트를 지켰다. 뭐 이런 안도감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도대체 왜 빠지는 걸까요? 뭐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FOMC에 대한 경계감입니다. 그리고 자, 5월 5일 어린이날이 이제 휴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 다음에 또 바로 주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연달아서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말 효과를 좀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에 있어서 약간의 부담감을 좀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자금을 좀 뺀다든지 매도를 친다든지 아니면 매수를 아예 안 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동향에서는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크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흐름들 좀 보였어요. 그래서 들락날락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뭐 시원한 모습 보이지 않았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 오늘은 대부분 왜 시장이 왜 이래, 지루해, 답답해 이런 느낌들 많이 가지셨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테마주들은 또 변동성이 막 확대가 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이게 상승 쪽으로 확대됐으면 괜찮은데 하락 쪽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조금은 이제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답답한 버티기 장세의 흐름들이 연결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2677포인트. 일단 장중에는 그래도 저점 지지라인대를 이탈을 했었는데, 마감에 조금 올려놔가지고 그나마 좀 낫다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막판에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가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지지선이 일단 이탈이 되면서 좀 안 좋은 흐름 보였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하자, 지켜보자, 이런 형태의 느낌들 가져가시는 게 맞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3시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잘 버텼다. 오늘 플러스 나왔다. 그럼 오케이 잘한 거고요. 오늘 뭐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유지만 좀 했다. 아니면 살짝 마이너스다. 그 정도도 잘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경계심에 대한 부분들에다가 또 전체적으로 이제 그 휴일에 대한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다음 주에는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좀 압박 요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지금 900포인트 지켜줬습니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음봉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하방에 대한 압력이 커져 있습니다. 아마도 테마주 쪽에 대한 흐름이 좀 안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동향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쭉 매수하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막 이런 모습 계속 보이죠. 지금 금융투자 마찬가지예요. 순 매도에서 올라갔다가 살짝 또 주춤했다가 또 막판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이 막판에 올라간 모습 때문에 코스피가 저만큼 튀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대신에 연기금은 계속 잘 유지하고 있다가 쭉 빼버리는 모습.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참여 중인 사람들은요. 이건 지금 수급적인 동향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어떤 접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종목에 대한 입장에서는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 상황. 근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루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좀 답답하고 지루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동향, 일단 물량 자체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커졌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매도는 테마주 쪽에 집중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겠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그냥 딱 보여집니다. 지루해, 답답해, 움직인 게 없어, 이런 느낌이죠. 대신에 은행주들은 좀 올라왔어요.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이런 것들 좀 흐름들 나쁘지 않죠. 또 한국전력이 좀 괜찮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은행주 섹터들이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주가를 좀 상승시키는 모습이 있었고요. 은행주들은 뭐 그냥 편안하게 매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같은 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니까 뭐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겠죠. 네, 은행주라고 되어 있는 종목들은 진행을 하셔도 괜찮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그냥 조금 올라도 조금 오르거나 아니면은 내려도 조금 내리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거나 또는 상승이 이제 좀 제한적이거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부담이 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거요. 많이 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느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네, 아침에 조금 그래도 잘 올라가는 듯한 종목이었는데 이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지금 일단은 좀 내줬죠. 이제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정고점 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계속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쳐다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지금 전부 다 그냥 쭉쭉쭉 떨어져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 내려간 모습이었고요. 카카오게임즈나 펄어비스 다 마이너스로 신저가가 또 발생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 있는데 계속해서 때리고 내려가니까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우 뭐 이런 종목이 다 있어? 이런 느낌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총 상위에서 만들어졌는데 자 그렇다고 해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막 이상하게 나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상승 종목군들 살펴보시면 답이 좀 나오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말고도 이제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게 되시면 실제로 이제 상승한 종목 10% 이상 올라간 게 19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서 5% 이상 올라간 종목은 지금 65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권 하락률에 대한 부분들 보시더라도요. 5% 이상 하락한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100개밖에 안 되죠. 100개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5% 이상. 그러니까 둘 다 합치더라도 165개. 그렇다면은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니까 2000여 개의 종목군들이 지금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 사이에 갇혀있다. 얼마나 지루한 흐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하락 종목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성에너지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고려산업, 대주산업, 전부 다 사료예요. 그 다음에 한탑 사료죠.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 관련주들, 식품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료 관련한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하락 이런 포지션들은 일단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 어느 정도 시점에서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매도로 때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얘네들은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사료나 식품이나 농기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올라갔었던 것도 뭐 하림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육가공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같이 한 통속이거든요. 같이 이렇게 테마를 같이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근데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코드네이처, FR텍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약간 이제 5G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산텔레콤 뭐 등등 이런 뭐 약간 통신과 또는 뭐 5G 등등의 이런 내용들 뭐 삼성전자에서 지금 미국 쪽에 뭐 수주 따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올라간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감자 때문에 떨어졌다가 감자 때문에 또 올라간 그런 느낌이에요. 감자를 해가지고 상장 폐지 면한다. 이렇게 되니까 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 좀 있었고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나 코롱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오늘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얘들은 또 다른 성격에서의 러시아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테마가 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른 데로 갔거든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테마는 계속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약간 지지부진하는 것들은 일단 때리고 진행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 때려놓고 다른 쪽 들어가서 또 올려놓고 이렇게 테마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게 되시면은 일단은 물리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물리는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테마가 다시 돈다고 하지만 주가가 저 밑에까지 한번 떨어져 버리면 또 그 전에 시세를 많이 발생한 종목들이라면 그네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정고점을 넘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들은 일단은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 그런 전략들을 좀 취해 주시는 게 수익을 좀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보죠. 매매 동향 확인을 해보시면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인버스 매수가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코롱인더, LNF, 한정기술, 크래프톤 등등등인데 매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하이브도 매도가 좀 나와서 요즘에 주가 별로 안 좋아요.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 다 매도가 들어갔는데 시총 상위에 매도 규모도 크죠. 그러니까 매수한 것보다 매도 규모가 크니까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마주 쪽 매도가 계속 있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금액
적인 부분에서 이런 상황인 거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막판에 좀 매수를 좀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인버스 매수가 좀 있었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순매수 있었습니다. 지수를 방어하겠다는 얘기겠죠. 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느낌을 좀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근데 금융투자는 특별히 믿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 보시면 삼성전자 이걸 많이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오후 들어서면서 쭉 빠지고 내려간 게 삼성전자 쪽, 그 다음에 카카오, 하이브 이런 쪽에서 매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 총계를 합쳐놓고 보면은 시총 상위권 종목들 그지같네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뭐 실제적으로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서 받아주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밀리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들도 매수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 매수에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는 매도로 바뀌었네요. 매도로 바뀌었고 매수는 현대중공업, LNF 이런 쪽인데 지금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 규모가 훨씬 더 커요. 근데 오늘은 순 매수로 잡혀 있잖아요. 즉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매도 규모가 훨씬 크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골고루 시총이 한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골고루 매수한 게 금액이 더 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대형주 쪽은 일단 팔아먹었다라는 부분들은 매수가 많더라도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지금 수급에서 나타났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을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을 털어먹고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 매도 양상들을 조금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들이 일단 오늘은 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나 많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관망을 좀 했을 거고 또 이거 지나고 나서도 이제 다음 주 만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기에 대한 부담감들도 그들가 갖고 있고 또 만약에 이번에도 기타 다른 시점처럼 이제 뭐 가두리 형태의 그런 전략을 세운다라면 주가가 크게 요동치긴 좀 어렵겠죠. 대신에 내려가는 걸 받아서 올리는 모습은 나타나게 될 테고요. 올라가면 때려서 낮추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후반까지는 조금 답답한 형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박스권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일단 피해놓고 빼놓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여유 가지고 대응들 해주실 것을 권장해 드리니까 일단은 이번 주 주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만기까지만 조금 잘 참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항상 지루했어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언제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그죠? 항상 긴장감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올라가는 때는 짧았죠.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버티지 못하는데 그 조정을 얼마만큼 내가 잘 버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가올 그런 상승에 대한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답답한 거 잘 참으셨고요. 오늘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다음 주 만기까지 이제 느긋하게 조금 마음을 좀 가라앉혀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은 기대감 가지지 마시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순리대로 그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은 종목 진단 좀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녁 보내시고 내일 종목 진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